또 혈기왕성한 아들들인데 저는 왜 딸을 안 두셨을까요? 이런 어머니시니까 네. 이런 아, 어머니시니까 아들들은 장애를 넘어 삶을 즐기는 사람들의 이야기 노디스입니다. 저는 아직 육아를 해보진 않았지만 정말 힘들다는 것은 주위 친구들을 보면서도 또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께서는 선천 전맹임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아들을 둘이나 키우고 계신데요.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Nodu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두 아이를 기르고 있고요. 저와 같이 이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또 함께 수업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손혜림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둘이나 키우고 네. 계시고 그리고 이제 맹학교에서 선생님 혹시 선천적으로 전맹이신 건가요? 네,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주 어렸을 때는 약간의 시력이 있었어요. 보통 저시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색깔이랄지 물체의 형태, 빛 정도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 시력을 가지고 있었고 한 7살, 8살 될 때 완전 전맹이 됐어요. 그래서 제 기억 속으로는 색깔이나 물건의 형태나 이렇게 보인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가 어렴풋하게 기억이 되어 있고 7살 이후로는 이제 아예 빛도 보이지 않는 전맹이 되어서 벌써 33년을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라서 혹시 좀 덜 힘들었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좀 저시력이었을 때는 그래도 친구들이랑 놀 때 그렇게 부자연스럽지가 않았는데 제가 아예 전맹이 되니까 친구들이 그다음부터 저를 안 놀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달라졌다라는 거를 먼저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좀 변했구나. 이제 아예 안 보이는 게 좀 다른 거구나. 조금이라도 보이는 거랑 그때 그런 생각을 그냥 좀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니까 뭔가 안 보이게 되면서 좀 다른 행동을 했을 네. 건데 그거를 이제 되게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또 한편으로 되게 속상하네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지금 커서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아이들은 오히려 더 또 있는 그대로를 다 보고 하니까 너 원래 좀 보였는데 왜 이제 안 보여? 더 무섭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래서 좀 다가오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금 맹학교에서 교사로 생활을 하고 계신데 그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좀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훨씬 도움이 많이 되죠. 일단은 제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평생 사용했던 점자라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거니까 익혔던 방법, 또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 어떤 노하우들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고 또 이 점자를 꼭 배워야만 하는 이유가 저한테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계속 이제 조금 일깨워줄 수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까울 때는 요즘 이제 추세가 그렇긴 한데 맹학교도 그렇고 다른 특수학교든 일반 학교에서도 심지어 다른 장애를 동반하는 아이들이 좀 많아졌어요. 시각은 시각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각 플러스 다른 장애.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을 같이 수업하기에는 좀 시각이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시력이.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잘 있는지 돌발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그럴 때 조금 약간 부모님들이나 불안할 수 있겠다. 네, 여지까지 그런 사고가 실제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럴 때 약간 시력이 좀 필요할 때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학습을 하고 아이들과 지내고 소통할 때 있어서는 훨씬 더 제가 아이들의 입장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또 강점이 되겠구나. 들어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는 체육 전공을 했으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그 선생님들이 다 체육도 잘하시고 하니까 그게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체육 수업에서만큼은 체육 강사가 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체육 강사가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그런 개념으로 맹학교에도 약간 보조교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어렴풋하게 지금 간단하게 혼자 들었는데 그런 건 아직 없나요? 실질적으로 보조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계시는데 조금 이게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보조교사 선생님들은 사실 정말로 아이들의 그냥 이동을 도와주거나
식사를 도와주거나 약간 그런 생활할 때에 좀 도움을 많이 줘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오히려 그 보조교사 선생님들이 풍부한 학습적인 면에서 더 아이들이 다양한 걸 경험할 수 있다거나 뭐 외부적인 어떤 자극을 더 많이 줄 때 도움을 좀 주시거나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되면 어떨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학교의 실제적인 상황은 보조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거의 다 1대1로 매칭이 되어서 아이들의 이동을 책임지고 뭐 생활할 때 도움을 주거나 거의 이제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도 들으시면 놀라실 텐데 학교 안에서 보행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저희 어렸을 때는 맹학교라고는 했지만 아이들이 막 다 뛰어다니거든요. 네,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아이들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다 같이 동행하고 가방도 막 다 챙겨주고 들어주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의 일상에서 배워야 되는 훈련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늦어지고 있죠, 훨씬. 어떤 이제 시각장애인 관련된 자격증을 공부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한테 얘기 들을 때도 항상 들었던 얘기가 맹학교를 다닐 때는 오히려 되게 자유롭게 생겼다가 네. 이제 대학교를 가면서부터 되게 힘들어진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서 계속 그런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보조교사 때문에 그분 때문은 아니지만 그쵸. 그냥 시스템이 점점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정말 생각해볼 문제네요. 네. 아이들은 제가 알기로는 시각장애 아니잖아요. 네. 또 혈기왕성한 아들들인데 저는 왜 딸을 안 두셨을까요? 이런 어머니시니까 네. 이런 아, 어머니시니까 아들들은 근데 이제 사실 좀 이렇게 여쭤보기 되게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안 보이시는데 네. 아이들 케어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어떠세요? 근데 보는 엄마들은 이제 눈으로 보통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반경 안에서는. 위험한지 아는지 뭐 딴짓을 하는지 멀리 가는지. 근데 일단 제가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큰아이한테는 유독 돌 돼서 이제 좀 알아듣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도 제가 되게 많이 했던 이야기가 멀리 가면 안 돼. 엄마가 보이는 곳에 있어야 돼. 그리고 나가면 엄마 손을 꼭 잡고 가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본의 아니게 제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돌쯤 됐을 때 엄마가 안 보이는 걸 아나? 라는 걸 느낀 적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같이 막 걸음마 할 때잖아요. 같이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산책을 나가면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행동들을 얘가 보면서 계단 같은 게 나오면 이렇게 멈춰가지고 가만히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먼저 올라가거나 내려가기 전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왜 멈출까 했는데 그 앞에 보면 계단이 있거나 턱이 있거나 뭐 이런 거를 제가 몇 번 경험하면서 너가 아는구나. 그리고 물건을 잡아줄 때도 보통은 그냥 이렇게 내밀거나 하는데 제 손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엄마 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 물론 뭐 해줄 수도 없는 부분들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 내가 막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하는 것보단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방향이 더 좋겠다. 물론 아이들은 그러면 뭐 다른 엄마들이 해주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안에서 열심히 해주고 최선을 다해주면 또 그만큼 채워질 수 있는 거가 있겠지.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맹학교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또 집에서는 이렇게 두 아들을 또 양육을 하시고 계신데 영혼의 단짝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남편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연애 결혼 하신 거죠? 네. 어떤 면이 좋으셨나요? 저희 신랑한테는 안 보여줘야겠다. 사실 뭐 선생님도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는 같은 시각장애를 가진 부부들이 굉장히 일단 많고 아니면 여자는 비장애인, 남자가 시각장애인 경우가 그 다음 많고 그 다음이 이제 저희처럼 여자가 시각장애인인데 남자가 비장애인 경우는 굉장히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주변에서 이제 다들 복 받았다, 잘 됐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저희 남편은 제가 되게 어릴 때 알았어요, 사실.
남편이랑 제가 2살 차이가 나거든요. 남편이 2살 저보다 어린데 남편이 고등학생이고 제가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때부터 우연히 알게 돼서 근데 이 고등학생이 자꾸 옆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어이구. 네. 감히 고등학생이 교복도 안 벗었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는 좀 이상한 애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정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 친구도 성인이 되어서 이제 뭐 몇 번 만나고 또 그랬는데 그때도 정말 제가 생각했던 제가 막 좋아하고 어떤 제가 생각했던 그런 기준에 다 되게 안 맞는 조건들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보통은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이 있는 분들은 약간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우자 기도를 했죠. 근데 제가 2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는 당연히 나랑 같은 신앙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2번째는 양가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딱 2가지였는데 딱 그 2가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이제 계속 오랫동안 남편이 저를 사실 좋아해줘서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제가 27이 되고 남편이 25살이 됐을 때 늘 너무 똑같은 그 모습이 갑자기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7, 8년이 지나서.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러다가 그래서 결국 그때 가을에 연애를 하게 됐고 2년 연애를 하다가 제가 29, 남편이 27때 2013년도에 결혼을 했죠. 이렇게 행복하게 이제 남편분과 우리 손혜리님을 또 반반씩 정말 닮은 우리 아들들 나오고 하는데 여쭤보기 죄송스럽지만은 남편분이 이제 중간에 좀 아프셨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사실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엄청 힘들었죠.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들 건강한 남편이었으니까 너는 이제 너무 좋겠다. 너무 행복하겠다. 근데 이제 저희 큰아이 돌이 딱 지나고 돌잔치 한 그 다음날 남편이 갑자기 이제 쓰러졌어요. 급성 뇌출혈이었고 근데 새벽에 제가 발견을 한 거여서 병원에 늦게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당연히 후유 장애가 남았고 어떻게든 장애가 조금 남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재활 훈련 시간을 가졌죠. 그게 한 1년, 2년 막 이렇게 지났는데 정말 그 TV에서 드라마에서 막 나오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거 진짜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저랑 아들만 딱 덩그러니 남겨있고 모든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또 그 달라진 남편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도 저도 힘들었어요. 본인도 물론 본인이 제일 힘들었겠지만 정말 나의 모든 눈이 되어주고 손과 발이 되어줬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오히려 도와줘야 될 때가 있고 못하는 일이 생기고 그런 달라진 모습을 바라보는 게 처음에는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근데 이제 절대 남편 앞에서는 울지 않겠다 이런 거는 있었죠. 본인이 제일 힘들 테니까. 그래서 혼자 많이 울기도 하고 또 아이를 생각하면 나는 장애가 있지만 그래도 건강한 아빠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도 아빠도 둘 다 장애가 가지게 됐으니까 아이가 얼마나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니까 애 때문에 또 너무 슬픈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고 근데 이제 큰아이가 4살, 5살 정도 되고 남편도 어느 정도 그 변한 자신의 모습에 좀 익숙해지고 저 또한 조금 받아들이게 되고 하는 그 2, 3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이 사람 아니었으면 이런 지금 달라진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했겠다. 달라진 자기를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근데 또 잘 그것들을 이겨내주고 자연스럽게 생활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아니었으면 이런 거 못했겠다. 그냥 이렇게라도 내 옆에 있는 게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하다. 그럼 이렇게 쭉 살아오셨는데 어쨌든 이제 일도 하면서 쭉 살아오신 거잖아요. 지금은 맹학교 교사로 일하고 계시지만 뭐 처음부터 혹시 선생님은 아니셨던 것 같고 그 전에는 혹시 어떤 일들 하셨나요? 모두 시각장애를 가진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CCM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뭐 공연도 하고 저희가 이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런 찬양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이제 그 활동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꽤 오래 했고 지금도 사실 계속 그건 간간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앨범도 내고 콘서트도 하고 네, 그런 활동들을 되게 감사하게도 하게 됐었고 첫 회사 생활을 되게 늦게 시작했어요. 27 이때 이제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어둠 속의 대화라는 전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돼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라는 걸 배우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래도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 매여 있는 일은 현실적으로 또 어렵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마침 서울맹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점자랑 이런 걸 가르칠 만한 선생님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한번 원서를 내볼까? 그래서 이제 원서 내서 되게 돼가지고 그 일을 시작한 지 한 7년 정도 됐어요. 네. 오래됐네요. 네. 혹시 이후에 또 하시고 싶은 일, 가수는 계속 하고 싶으신 거니까 네. 이제 근데 이건 경제활동은 아니니까 직업적으로 또 계속 하시고 싶은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일단 제가 그냥 되게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 요즘 사람들이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혼자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은 더더욱 좀 그렇고 그래서 너무나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정도 쉽게 포기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겪었던 남편하고의 일, 아이들과 보내는 이런 일상에서의 이런 삶들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것들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뭔가 통로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막연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게 좋을지까지는 그냥 막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젠간 꼭 했으면 좋겠다. 네, 그게 뭐 공연의 형태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영상을 전하는 콘텐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직업적인 거는 제가 좀 새로 도전하는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여기 나오셨더라고요. 그 점역 교정사 하시는 분들, 시각장애인분들 중에 꽤 계신데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게 되게 하기 좋다라는 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예전부터 사실 좀 관심이 있어서 자격증을 따기는 했었는데 한국어만으로는 요즘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랑 뭐 2차적인 또 자격증을 따야 돼서 그걸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을에 시험이 있는데 제가 영어랑 안 친해서 그렇죠. 영어 네. 점자를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도전을 해볼 건데 영어 자격증을 따서 그러면 이제 교정사 일을 조금 집에서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또 교정사 일도 좀 해보게 되지 않을까. 네. 아이고 참 꿈도 많으시고 목표도 많으시고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또 가정에서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지언정 가정 안에서 또 새로운 힘을 얻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어떤 또 다음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삶이 참 좋은 것 같은데 혜림님이 생각했을 때 좋은 가정이란 어떤 가정인가요? 가정이라고 하면 그런 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신뢰?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고 바라봐줄 수 있고 용납해줄 수 있는 그런 것만 있다면 쉽게 깨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 요즘 신뢰를 얻기는 참 어렵잖아요. 또 너무 빨리 달라지고 있는 세대니까. 근데 저는 가정만큼은 조금 느리게 가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나 늘 같은 모습으로 네, 변함없는 그런 어떤 울타리 같은 그 틀 안에서만큼은 내가 안전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면 되게 이상적인 가정이지 않을까. 네.
실루엣 울타리. 네.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디스라는 채널명이 네. 노 디스어빌리티의 나름 약자로 장애 없는 사람까지는 뭐 이렇게 세게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네. 장애를 우리가 그래도 넘어서서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노디스가 아닐까라고 저희는 정의하고 있거든요. 노디스를 혹시 혜림님의 언어로 정의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보통 우리 장애 하면은 그 다음에 극복이라는 말을 많이 따라오잖아요. 장애를 극복한 사람, 뭐. 그래서 이제 매체나 이런 데서 되게 유명한 장애인분들 많이 소개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일상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평범한 장애인들이 더 많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극복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냥 같이 인정하고 사는 거다.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비장애인들과만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 너무 좋은 사람이 많다라는 거 아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난 시각장애인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나는 막 힘들면서도 비장애인 친구들 만나고 막 비장애인들 모임 가. 그럼 난 왠지 비장애인이 된 것 같아. 되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였죠. 근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어쩔 수 없구나. 결국 장애라는 거는 숨길 수 없잖아요. 완벽하게. 그러면 숨길 수 없다면 그냥 같이 가는 거구나. 받아들이고. 내가 뭐 타고난 것들 있잖아요. 못 바꾸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단 오히려 그냥 받아들이고 그런 거를 그냥 같이 인정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그러면 이왕 같이 사는 거 좋게 살면 좋잖아요. 어차피 살 건데. 그냥 저는 같이 모두가 같이 그냥 어울려서 사는 게 노디스의 방향이지 않을까. 그렇게 돼야 결국에는 그 안에서 뭐 좀 못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막 그 구분 짓고 구별하는 것보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Notice. 시각장애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인가요? 저희 노디스 시각장애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이미지가 좀 바뀌고 있나요? 저는 오늘 제 안에 있던 작은 편견, 눈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래도 육아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편견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꼭 시각장애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편견을 없애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노디스에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노디스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